안녕하세요. 딥다이브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나는 왜 살고 있을까? 지금 내 삶,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품어봤을 텐데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시죠? 손동원 박사님의 아주 통찰력 넘치는 논문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이분,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은 물론이고 경영학, 법학, 신학, 리더십, 심지어 ITI 융합까지 정말 여러 분야를 깊이 연구하신 분이더라고요. 이 논문이 미국 링컨 센터 인류미래 국제 세미나에서도 발표돼서 큰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가치 있는 삶을 위한 5가지 핵심 원칙, 손 박사님이 메인 포인트 5가지 도구마라고 부른 것을 통해 이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지혜가 뭔지 알아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기술은 막 발전하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데 역설적으로 내 삶의 의미는 뭐지? 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칼 폴란이라는 학자가 경고했었죠. 이 시장 논리가 너무 팽배해지면 인간 본연의 가치가 좀 소외될 수 있다고요. 그런 점에서 손동원 박사님의 이 논문은 단순한 생존이나 성공을 넘어서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또 미래 사회를 위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손 박사님이 고대 철학자들 지혜에서 가져온 첫 번째 원칙,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죠. 자신에게 진실하라.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와, 이 말 정말 강렬한데요. 근데 솔직히 매일 바쁘게 사는데 이걸 어떻게 실천하라는 건지 좀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매 순간 철학자처럼 살 순 없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거창하게 매일 반성문을 쓰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습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지금 내 행동이 내 가치 기준에 맞나? 하고 스스로에게 문득문득 물어보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외부 정보나 기대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나만의 기준, 내 안에 어떤 나침반 같은 걸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유행이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안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한 거죠. 손 박사님은 이게 정보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아주 중요한 능력이라고 보신 겁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결정,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작은 습관이요. 그렇군요. 그렇게 내 안의 기준을 세우는 게 첫 번째 도그마 1이라면 그 다음은 이제 외부 세계와의 관계 설정이 중요해지겠네요. 여기서 두 번째 원칙, 스토아 철학의 절제 속에서 자유를 찾아라. 이게 나오는군요. 이건 외부 상황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집중하라.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살다 보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날씨라던가 다른 사람 반응, 아니면 갑자기 터지는 사건들. 이런 거에 하나하나 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내 마음은 늘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스토아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 생각과 반응, 여기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내면의 자유라는 거예요. 손동원 박사님은 특히 요즘처럼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미래사회에서는 이 능력이 정서적 안정이나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아주 결정적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또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내면의 자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만 버려도 훨씬 평온해질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원칙으로 넘어가 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에우다이모니아. 진정한 기쁨은 타인을 위한 삶에서 온다는 거예요. 행복이 그냥 나 혼자 즐거운 게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하는 삶과 연결된다는 말이죠. 네, 이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보통은 행복이라고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얻거나 성취할 때 온다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오히려 남을 돕거나 어떤 공동체를 위해 내가 기여할 때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걸 행복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 재능이나 어떤 노력이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냥 만족감을 넘어서 내 삶이 의미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런 이타적인 기여가 개인의 행복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나 협력을 높여서 결국 지속 가능한 번영의 어떤 토대가 된다고 보신 겁니다. 나 혼자 잘 사는 걸 넘어서 함께 잘 사는 것의 중요성. 그렇군요. 네 번째 원칙은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는 게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이랑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실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유한하다는 걸 우리가 제대로 인식할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거든요. 만약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난 뭘 할까? 이런 질문 앞에 딱 서면 평소에 하던 사소한 걱정이나 불필요한 욕심 같은 것들은 좀 뒤로 밀려나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이 확 선명해지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역설적으로 삶의 가치를 더 높이고 뭘 먼저 해야 할지 우선순위를 다시 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앞으로 의학기술이 더 발달해서 수명이 엄청 길어지는 시대가 와도 이 메멘토 모리 정신은 여전히, 아니 어쩌면 더더욱 의미 있는 삶을 위한 중요한 지침이 될 거라고 통찰하신 거죠. 죽음을 생각함으로써 오히려 현재를 더 충실히 살게 된다. 와, 정말 역설적인데 깊은 울림이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원칙입니다. 칸트 철학에서 나왔죠. 행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라. 이건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 행위를 하는 동기나 원칙 자체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만 좋으면 됐지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잖아요. 과정이야 어쨌든. 하지만 칸트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 행위 자체가 보편적인 도덕 법칙,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행동해도 괜찮은가? 이걸 따져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본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인공지능 AI가 많은 걸 대체할 그런 미래 사회에서는 이런 윤리적인 판단 능력, 그리고 원칙에 따른 행동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가치를 지키고 결과 만능주의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닻이 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행위 그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 중요하죠. 들어보니까 이 5가지 원칙들이 결국 하나의 큰 맥락으로 쭉 이어지는 것 같네요. 나 자신에게 솔직하고 1. 내 감정의 주인이 되고 2. 또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고 3. 삶의 유한성을 알아서 현재에 집중하고 4. 마지막으로 결과보다는 과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삶 5.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한 가치 있는 삶이란 게 결국 이런 태도들을 갖추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업적을 남겨야만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일상 속에서 이런 철학적인 지혜들을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의미 있다는 메시지죠.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과연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원칙들이 그 답을 찾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을 넘어서 우리 인류 문명이 지속 가능하게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보편적인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하죠.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본 이 5가지 지혜들, 지금 당신의 삶에는 어떤 영감을 주고 있나요? 이 중에서 단 하나라도 괜찮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내일의 당신은 또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깊이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딥다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